파묘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에는 있었으나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과거사들이 남아있는데요.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끝나버린 감독의 전작들과는 다르게 파묘의 주인공들은 다시 일상 속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더욱 후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저는 파묘 속 인물들의 과거 이야기를 통해 후속작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이화림의 스승은 기순애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순애는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백두대간에 새말뚝을 박은 음양사. 이화림의 스승은 기순애와 맞서 싸운 인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기순애는 남산에 있었던 조선신군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는 다이묘의 유고를 일본에서 끌고 오기도 했고 인간의 형상을 한 뱀 요괴인 누레온나를 무덤 근처에 봉인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순애는 여우의 피를 받은 일종의 요물, 감독의 전작에 나왔던 캐릭터처럼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 역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딱 2개의 요괴만 한국에 풀어놓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죠. 사실 이화림의 정체는 더욱 수상합니다. 그녀는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지만 딱 잘라 일본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더군다나 이화림을 돕는 자매 무당들 역시 일본 귀신과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화림은 영화의 시작 전부터 일본 요괴들을 봉인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특히 영화의 결말 부분에서 이화림은 구슬하던 도중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습은 신발끈이 끊어지는 것 같이 그녀의 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보이는데요. 그녀의 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윤봉길의 비중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를 꿈꾸던 그는 신병이 난 이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김상덕을 찾아갔다가 이화림을 스승으로 모신 것으로 그려지죠. 화림과 봉길은 스승과 제자, 특정 장면에선 연인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관계가 묘사되는데요. 이화림과 윤봉길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하신 실존 인물에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독립운동을 위해 부부로 위장한 적 있던 사이, 아마도 후속작에선 부부의 역할을 흉내내는 2명의 인물을 볼 수 있을 듯 하고요. 봉길의 능력은 다양합니다. 구판에서 북을 치는 악사이자 경문을 읊는 법사, 여러 가지 혼을 몸에 받는 신주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요. 파묘의 귀신은 물리력이 통하는 존재, 야구 선수를 했다는 전사를 살려 귀신을 참교육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인물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상덕과 콤비를 이룬 장의사 고영근은 엄청난 명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됩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염을 했다는 대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의사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 할머니의 무덤을 이장할 때 그는 값비싼 명품 시계를 몰래 주머니에 넣습니다. 파묘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돈은 밝히지만 적어도 일할 때는 프로입니다. 특히 상덕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지 않는 듯 보이는데 시계를 훔친 영근은 분명히 선을 넘었죠. 또 풍수의 전문가는 아니면서 계속해서 아는 척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파묘의 후속작에 나온다면 그가 흑화할 여지가 암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흥미로운 부분은 고영근은 개신교의 장로입니다. 장재원 감독의 전작 검은사제들은 구마 이식을 하는 신부들의 이야기였고 사바의 주인공은 사이비 종교를 추적하는 목사의 이야기였는데 둘 다 종교에 관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혹시 장재원의 유니버스가 열리는 영화가 나온다면 고영근이 연결고리를 맡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바하 그리고 파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 가지 고리가 있습니다. 사바하에 나왔던 요셉은 김상덕의 딸 결혼식장에서 카메라 촬영 기사로 나옵니다. 두 영화가 서로 관련이 있다면 요셉은 아마도 결혼식장에 잠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까지 내피셜을 섞은 후속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영화 말고 8부작 정도의 드라마로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한 포맷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